정말 미친듯이 고민했습니다. 돈 벌고 싶어서요.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반전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황당한 일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엄청난 사실을 공개합니다. 돈 되는 책 털어주는 책털남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 말고 진짜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트래픽 자본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만든 단어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이 단어만 알아도 앞으로 여러분 1년 후 돈벌이가 최소 2배는 차이가 날 겁니다. 나가지 마시고 내가 칼로리 좀 소비하게 도와주십시오. 제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22살 때 군 제대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책 보면 부자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책 1000권 읽었습니다. 그렇게 15년 정도 그 생각만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웬걸? 제 인생에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저랑 당신처럼 우리 같은 일반인한테는 유일한 사다리가 유튜브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제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돈 버는 방법이 바뀌었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 영상 주제인 트래픽 자본주의에 관한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과 내가 현재 자본주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를 속물이다 뭐다 욕하고 계신가요? 우리 사회는 돈을 밝히면 추잡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0%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왜 발생한지 아시나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 밝히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내 가족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애가 아파서 병원비 못 내는 상황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으세요? 여담이지만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다. 노동자들이 돈을 밝히면 자본가들이 싫어하니까 돈을 밝히는 것 자체를 추잡하게 만들었다고요.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것도 결국은 노동자들 시계 보는 방법 알려주는 기관이었으니까요. 왜냐? 더 잘 써먹어야 되니까. 어쨌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자본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주인인 경제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버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크게 4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 버전은 땅 부자입니다. 땅만이 갖고 있던 사람이 부자였던 시대죠. 두 번째 버전은 공장입니다. 공장을 가지고 물건 찍어내던 사장님들이 부자였던 시대죠. 세 번째 버전은 금융입니다. 주식, 파생상품 같은 금융상품을 잘 갖고 노는 사람들이 부자인 시대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코인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본질은 금융자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냐고요? 지금은 철저히 트래픽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4.0 버전은 트래픽 자본주의입니다. 트래픽을 일으키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시대. 심지어 방구석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이 좋은 내용 말씀드리는데 좋아요, 구독 해주실 거죠? 사실 이 영상은 주원규님 영상을 보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주원규님은 강릉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할머니를 보고 2가지를 느꼈다고 합니다. 장사를 하려면 첫째, 상품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손님이 있어야 된다. 이 2가지만 있으면 장사는 가능하다. 사업도 결국은 장사가 커진 거니까 위 2가지가 전부죠?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냐고요? 당연한 얘기긴 한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할 얘기는 그 2가지 중에서 손님, 즉 트래픽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먼저 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로 안국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합니다. 3평 정도 되는 작은 가게인데 보증금 2천만 원에 권리금 6천만 원 내고 들어갔습니다. 권리금은 일전 장사하던 사람한테 주는 일종의 자릿세 같은 겁니다. 3평짜리 작은 가게 하나 하는데 8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것만 필요하느냐? 아니죠. 인테리어도 해야죠. 기물도 사야죠. 그래서 2년 전에 가게 차릴 때 1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냥 작은 3평짜리 가게 하는데요. 그럼 제가 미쳐서 3평짜리 가게에 권리금 6천만 원을 주고 들어간 걸까요? 물론 아니죠. 대로변 상권에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자리, 즉 흔히들 말하는 목 좋은 곳에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간 겁니다. 오픈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게를 볼 수 있으니까요. 즉 손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여기서 제가 프리미엄을 준 요소가 바로 손님, 즉 트래픽입니다. 트래픽이란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즉 노출이 얼마나 되냐 하는 것이죠. 가게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야 손님들이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사는 몫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자리가 무조건 목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저희 안국동 가게 하는 게임도 안 되는 아주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손님이 무려 4천만 명입니다. 사실 자릿세는 한 1,000억 원 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인자한 외국인이어서 무려 공짜로 가게를 나눠줍니다. 제일 유명한 주인이 2명 있습니다. 둘 다 외국인이고요. 한 명 이름이 유튜브고요. 다른 한 명 이름은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 되는 건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 트래픽 자본주의는 앞에 3가지 버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앞에 땅 부자, 공장 부자, 금융 부자들은 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철저하게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이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 안국동 가게도
1억 3천만 원이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1억 3천이 없으면 시작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새로 바뀐 트래픽 자본주의에서는 돈 말고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어떤 용기냐고요? 아이디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는 용기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평판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쫄아서 체면 때문에 시작을 못합니다. 그런데 쪽팔린 것만 극복하면 권리금 1,000억짜리 가게가 공짜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같이 1억 3천만 원 투자하고 안국에 가게를 차리면 안국역 앞에 지나가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대략 1,000명 이상은 지나갈 겁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거기서 한 5% 정도는 저희 물건을 사주겠죠? 그렇게 계산해보면 오프라인 가게에서 하루 동안 벌 수 있는 최대 매출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프라인 가게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그럼 유튜브는 어떨까요? 제가 유튜브 딱 한 달 해봤습니다. 짧은 동영상 4개 그리고 쇼츠 10개를 올려봤습니다. 한 달 동안 제 영상 누적 조회수가 몇 건인지 아시나요? 무려 1만 건입니다. 1만 명이 저를 봐주셨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1만 명 갖다 장난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일반인이 1만 건의 트래픽을 일으킨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백화점에 1만 명 왔다 갔다 하면 신문 기사에 나옵니다. 줄 빼곡히 서 있는 사람들 사진이랑 같이요. 여담인데 제가 실수로 쇼츠 영상을 1분 1초짜리를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무려 1,000명이나 그 동영상을 봐주신 거예요. 또 9명이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안국동 가게는 1억 3천만 원 투자해서 발생시킨 트래픽이고요. 사람이 안에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제가 컴퓨터 앞에서 대본 쓰고 녹화반에서 만든 트래픽입니다. 약간의 전기세랑 제 시간 그리고 에너지만 썼죠. 쉽게 얘기해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요. 한 번 올리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트래픽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요?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5월달에 둘째가 나옵니다. 이제 한 2달 남았네요. 근데 장사는 안 되니까 부업을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아무 전문 지식 없이 할 수 있는 부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몸으로 조져야 되는 일이죠. 이 일들을 절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몸을 조져서 할 수 있는 부업이 뭐가 있냐고요? 저는 3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첫째, 배민 배달. 배민 커넥터라고 하더라고요. 2번째, 카카오 대리기사. 그리고 3번째, 쿠팡 물류 까대기. 혹시 이 3가지 일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배민, 쿠팡, 카카오는요 모두 지금 말씀드리는 트래픽을 일으켜서 대기업이 된 회사들입니다. 웃긴 건 배민은 자기 식당 하나 없고요. 쿠팡도 자기네 가게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도 자기네 차가 없이 영업을 합니다. 즉 트래픽 갑부들이죠. 근데 동시에 슬픈 건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트래픽 재벌의 말단 하수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트래픽 자본주의의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낙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하수인이 아니라 트래픽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0억짜리 가게 공짜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뭔 말이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리기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간으로 조지는 일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한 명밖에 상대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동시에 한 명밖에 상대할 수 없다는 건 사실 모든 오프라인 일의 한계입니다. 여하튼 내가 몸이 하나인데 차 2대를 동시에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한 명이 아니라 100만 명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말이죠. 대리운전 같은 일은 특히나 취객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 좋은 소재의 에피소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영하 20도 추위에서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모습 등을 찍고 공유하면 사람들은 공감을 해주고 감정적 떨림을 받을 겁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장들은요 한 번쯤은 대리 알바를 생각해 봤을 테니까요. 이 감정적 울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영상의 제목이 이겁니다. 영하 20도에 대리운전 하는데 진짜 이러실 거예요? 어때요? 클릭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리가또. 게다가 썸네일은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땅바닥에 누워있는 겁니다. 이건 기술적인 이야기지만 유튜브 썸네일 그리고 제목은 조금만 공부하면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있으면 저같이 쿠팡에서 2만원짜리 마이크 하나 사서 개인 방송국 차릴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예쁜 선남선녀만 방송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얼굴 팔리는 게 싫다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트래픽을 얹힐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게를 홍보하는 릴스일 수도 있고 블로그 글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점은 디지털 트래픽이라는 메인 물줄기에는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또 다른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타입의 인간입니다. 하지만 실전 투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더 개설하려고 합니다. 채널명도 정했습니다. 바로 부털남입니다. 부동산 털어주는 남자. 여담이지만 저의 궁극적 목표는 털남 추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트래픽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부분이니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실전 투자 한 번도 안 해보고 일반인이 무슨 부동산 채널을 하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초보자가 겪는 에피소드를 보시고 크게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용기도 얻으시겠죠? 사람들은 100만 유튜버를 신뢰하겠지만 구독자 100명짜리 유튜브에게는 심정적으로 공감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100만 유튜버는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트래픽도 결국은 사람 간의 소통입니다. 썸네일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와닿는 공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내용이 공감이 가야 하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트래픽 자체가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지는 일단 손님들을 많이 불러다 놓고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손님을 많이 불러오는 게 먼저라는 소리입니다. 뭘 팔지는 차차 다른 영상을 통해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혹시 아직도 막연하게 내일은 더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의 내일은 더 힘든 날이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위치가 올라가는 일은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트래픽 자본주의는 더욱더 공고해질 겁니다. 저 같은 아저씨도 하는 이 트래픽 활동을 당신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기만 있으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쪽팔려서 못하겠다고요? 체면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 심리적 방어 기제를 부셔야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한테 신경 안 쓸 겁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을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4.0 버전인 트래픽 자본주의만 정확히 이해하면 당장 당신의 삶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의 시선은 너무나 다를 테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도 용기 내셔서 트래픽 활동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담인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가르치려는 말투라고 선임들한테 욕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제 화법이 그렇게 들릴 수 있으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진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책털남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